26세기 인류와 극단주의 외계 조직 코버넌트로 알려진 세력 간의 긴 전쟁이 허술한 조약 덕분에 마침내 끝남. 그러나 지구 외곽 식민지는 여전히 외계 침입에 취약한 상태, 평화의 시대라고 여겨지지만 인류는 해군 정보구조연합을 보내 코버넌트를 감시하게 함. 그들이 조약을 깨기 전에 대부분 인간 인구가 사는 세트라 행성에서 부사령관 과 그의 팀이 숲을 몰래 지나가고 있다. 외계 밀수업자 엑셀을 추적하기 위해 갑자기 외계 우주선이 엘리트 젤라트를 내려놓는 것을 본다. 록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종족이다. 엑셀이 젤라트와 만나 작은 장치를 건네준다. 팀이 멀리서 분석한 결과 그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결론짓는다. 팀이 바로 흩어진 라모스가 엑셀을 붙잡는 데 성공함. 다른 사람들은 젤라트를 쫓아감. 그가 도시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아챈. 그래서 재빨리 지원 요청을 보내. 나기 젤라드가 도시 접근 터널로 도망친 것을 발견함. 그리고 그를 따라갔지만 갑작스럽게 매복당함. 싸움이 벌어짐. 하지만 몇 번의 타격만 주고받음. 싸움이 금방 끝남. 나기 문 뒤에 숨기 전에 그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젤럿은 이미 사라졌다. 팀과 지원군이 추격을 계속한다. 그리고 젤럿을 몰 안에서 발견한다. 그래서 락이 그 위로 뛰어올라 몇 발을 쏜 후 폭탄을 요구한다. 하지만 젤럿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뛰어내리며 폭탄을 활성화하기 전에 외계인은 죽음으로 떨어진다. 폭탄은 에너지 펄스를 방출한다. 도시 전체를 뒤덮는 폭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임. 팀은 떠날 준비를 함. 그 순간 주변의 민간인들이 이상한 질병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함. 숨쉬기 어려워하거나 혈관이 어두워지는 증상. 폭발에 너무 가까웠던 두 요원도 영향을 받아 동료들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감. 처음에 식민지 경비대 대령 아켄, 오니를 싫어해서 그들을 들이지 않으려 함. 하지만 낙이 그의 마음을 바꿈. 요원이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보여줌. 아켄은 이 이상한 병이 퍼지길 원하지 않음. 그래서 팀의 나머지 사람들도 검사를 받게 함. 혹시라도 모두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결국 모두 괜찮은 것으로 판명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옴. 질병에 대한 보고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 폭발 현장에서 10km까지 많은 테스트 후에 마침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바이오 에이전트로 인해 아프다. 그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변형된 요소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인간의 DNA만 공격한다. 지구상의 다른 종은 아프지 않다. 코버넌트가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받지 않는다. 이 식민지는 아마 시험 운영일 것. 성공하면 나중에 지구를 목표로 삼을 것. 그 후 팀은 지역을 수색, 운송 수단을 발견, 생체 물질을 밀수하는 데 사용된 것. 파일럿은 찾지 못함. 록은 아켄에게 적을 추적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 아켄은 자신의 병사에게 명령, 마저가 팀을 기지로 데려가도록. 잠시 후 엑셀이 포획됨. 아켄이 정보를 얻기 위해 그를 때리기 시작해. 하지만 낙이 끼어들어 외교를 사용해. 그는 외계인의 언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엑셀이 폭탄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설명해. 그는 단지 물건을 운반하는 중개인이었어. 그가 아는 것은 생화학 무기가 오는 곳이 모두가 피하고 심지어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그래서 광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해. 다음으로 팀은 차량의 위치를 추적해.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알아내. 알파 헤일로의 파편에서 나온 것. 7개의 고리 모양 초무기 중 하나. 전쟁 중에 파괴된 것. 하지만 그 조각이 떠돌아다니다가 적색거성 근처 위험한 궤도에 도달한 것. 생물체에 대한 기록은 없었음. 고리에 존재했던 적이 없었음. 하지만 메이저는 지적함. 초신성급 온도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 고리 폭발의 온도로 인해 스캔 결과 생체 물질이 우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음. 그래서 파편을 폭파시키는 것을 고려함.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우주선이 링에 접근하는 것을 탐지함. 록이 상관에게 연락함. 그리고 링으로 가서 밀수업자들을 체포할 허가를 받음. 조약의 증거를 얻기 위해 평화협정을 깨뜨린 것을 증명하려 함. 바이오 에이전트 저장소 폭파. 이건 매우 어려울 것. 왜냐하면 레드 자이언트의 극심한 열기는 인간에게 견딜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임무를 완수해야 함. 밤 16시간 동안 별에서 멀어지는 파편이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식민지 경비대의 도움이 필요. 나기 아켄과 대화하려고 서두름.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를 발견하게 된 바이오 에이전트 감염으로 막 죽은 딸. 복수를 갈망하며 아켄은 돕기로 함. 딸을 기억하기 위해 그녀의 팔찌를 가져감. 잠시 후 팀은 콘도르라는 배를 타고 떠남. 여정 중
라모스는 팔찌에 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봄, 행운을 빌어주는 영상, 배 한가운데 있는 핵무기를 보고 논쟁이 벌어짐. 오니와 식민지 경비대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아켄이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하나의 유닛으로 일하라고 요청함. 서로를 별개의 팀으로 보지 말라고 함. 그 후 나기 메이스에게 아켄이 스파르탄이었다고 밝힘. 슈퍼솔저, 유엔의 특별 프로젝트에서 나온 우주사령부에서 결국 마침내 링 조각에 도착함. 그리고 군인들만 콘도르에서 뛰어내림. 전투복 덕분에 가능함. 하지만 식민지 경비대 군인들은 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함. 메이서와 파일럿은 배를 멀리 보냄. 팀은 지역 수색을 시작함.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고립된 느낌을 받음. 곧 밀수선 발견함. 비어있지만 엔진은 아직 따뜻함. 낙하산도 펼쳐져 있음. 정상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이상함. 배 근처 말을 보관하던 칸 발견. 착륙하면서 손상된 상태. 현장에서 멀어지는 말발굽 자국. 우주선은 여기 착륙 불가. 밀수꾼들이 광물에 접근하려고 말을 사용. 팀은 왕자를 따라 동굴로 이동. 에리스와 헤이즐이라는 밀수꾼 2명 발견. 생체 물질 채굴 중. 말들이 팀을 보고 소리냄. 밀수꾼들이 그들을 보게 됨. 그리고 동굴에서 뛰쳐나감. 하지만 팀이 빠르게 따라잡아 그들을 체포함. 컨테이너가 실린 말들도 함께 데려감. 팀이 콘도르를 만나러 이동함. 하지만 배가 지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외계 벌레 종족에게 공격받음. 타놀리고로 알려진 이 생물들이 배 안으로 돌진함. 그리고 배를 오작동하게 만들. 배가 흔들리며 메이스가 떨어지게 됨. 그 후 배가 잠시 땅에 닿음. 불규칙하게 날아가다 추락함. 멀리서 수백 마리의 벌레가 땅에 나타남. 즉시 말들을 죽임. 그리고 3명의 군인도 죽임. 팀은 밀수업자들과 함께 도망침. 좁은 틈새에 숨음. 그곳에서 로기, 홀로그램 장치를 사용해 위치를 위장함. 팀이 다른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함. 에리스가 벌레들이 활성화된 기술과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 그래서 그룹은 모든 장비를 끄게 됨. 벌레들이 그들 가까이 다가옴. 하지만 군인들은 완전히 가만히 서 있음. 그리고 발견되지 않음. 그래서 생물들은 공격하지 않고 떠남. 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가는 길에 록이 남아있는 벌레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몇 시간 동안 걸은 후 팀이 휴식을 취하며 상황을 논의한다. 그들의 장비는 외부 세계와 통신할 수 없다. 그리고 콘도르는 사라졌으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밀수업자의 배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는 2명만 태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9명이다. 그래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록은 생각한다. 콘도르에서 핵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임무를 끝내고 아이켄이 동의함. 때가 되면 제비를 뽑아 모두가 평등하게 하자고 말함. 앞으로 매우 위험한 여정이 있음. 그래서 갑옷을 버림. 산소와 무기만 남김. 그렇게 하면 벌레들이 찾지 못하고 무게도 줄어들. 추락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호리건이 유일한 그룹이 떠나야 한다고 제안함. 식민지 경비대와 밀수업자들 뒤에 이 임무에는 적절한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모가 아닌 잠금 장치가 그를 빨리 잠잠하게 하고 팀처럼 행동하라고 상기시킨다. 밀수업자들도 그들에게 상기시킬 기회를 잡는다. 그들만이 배를 조종할 수 있다. 잠시 여행한 후 그 그룹은 실제 식물과 물이 있는 지역을 발견하고 놀란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호흡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호흡기를 끄고 움직인다. 모른 채로 벌레들이 이미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위즈너가 실수로 호흡기를 떨어뜨린다. 호흡기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며 작동한다. 그녀는 그것을 주우려고 뒤처진다. 라모스가 그녀를 확인하러 갈 때 너무 늦었다. 위즈너가 벌레들에게 먹히고 있다. 라모스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떼에서 끌어내려고 한다. 하지만 벌레들이 더 강해서 그녀를 죽인다. 그때 록이 나타나서 호흡기를 잡는다. 그리고 라모스를 팀에게 끌고 간다. 불행히도 벌레들이 그룹을 찾아낸다. 그들이 숨으려고 뛰는 동안 록이 언덕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의 발이 바위 아래에 끼인다. 그래서 벌레들이 그를 쫓아가려고 방향을 바꾼다. 베이컨의 명령을 무시하고 메사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간다. 위즈너의 호흡기를 잡고 작동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린다. 벌레들이 대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든다. 그 후에 낙의 다리를 풀어주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팀과 다시 합류하기 위해 달린다. 벌레들이 호흡기를 먹어치우는 동안 팀은 벌레들이 떠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걱정하기 시작한다. 밤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곳에 갇혀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즈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벌레들이다. 그들을 유인하려고 호리건이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 헤이젤이 그에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말하자 호리건이 그를 언덕 아래로 밀어버린다. 벌레들이 즉시 헤이젤을 둘러싸고 먹어치우려고 한다. 그리고 팀은 마침내 도망칠 기회를 얻는다. 충분히 멀리 떨어진 후 화난 에리스가 호리건을 때리려 함. 하지만 에스트린이 막음. 낙이 호리건에게 신처럼 행동한다고 소리침. 호리건은 신이 여기 없다고 말함. 그래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함. 출발하면서 아켄이 락에게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고 상기시킴.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고 말함. 호르간도 락에게 다가감. 선택을 하라고 설득하려 함. 그리고 함께하자고 말함. 하지만 락은 빨대들이 제 할 일을 하게 하려고 결심한다. 공정성을 위해 라모스는 아이의 메시지를 보기로 결정한다. 이 미친 상황 속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하지만 에스트라는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벌레들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버린다. 다음으로 그룹은 절벽에 도착한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다. 바닥이 벌레들로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 소리를 내지 않고. 라모스가 정말 정신을 잃고 있어. 에스트린에게 동맹을 제안하라고 속삭여. 하지만 에스트린은 거절해. 라모스가 그를 붙잡고 흔들어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해. 에스트린이 가장자리에서 떨어지게 돼. 그는 바위에 매달려 라모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해. 하지만 라모스는 그를 떨어뜨려 죽게 해. 그리고 나머지 팀에게 말해. 에스트린이 그냥 미끄러졌다고. 그들이 마침내 절벽에서 내려왔을 때 호리건은 간접적으로 라모스에게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함. 그리고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함. 그들은 앉아 쉬기로 함. 호리건은 그 기회를 이용해 에이컨의 무기를 빼앗음. 그리고 그를 위협해 숨쉬기 장치를 포기하게 만들. 락은 즉시 자신의 총을 꺼내 호리건을 물러서게 하려고 시도함. 하지만 라모스는 호리건 편을 들고 함께 락을 굴복하게 만들. 자신들의 리더가 배신했다고 느끼는 중 라모스와 호건이 모두의 무기를 가져가고 떠나 에리스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배를 조종하게 만들. 메이스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그 순간 에이컨이 콘도르를 발견함. 그들은 즉시 안으로 들어감. 그리고 핵이 멀쩡하다는 것을 발견함. 추가 무기도 발견함. 메이스는 일부 추진력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채 집으로 돌아가기엔 충분하지 않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밀수선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작동시키기에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아이켄은 핵의 백업 전력쇠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배를 작동시키기 위해 어차피 두 사람만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사람은 남아서 핵을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생물제 저장소를 파괴한다. 콘도르가 다시 작동하면 아이켄은 메이슨과 락에게 떠나라고 한다. 그는 핵과 함께 남는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거부하고 빨대를 달라고 한다. 에이켄은 딸의 팔찌를 부수기로 한다. 그리고 몇 개의 구슬을 손에 넣는다. 흰색은 떠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빨간색은 남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서와 락 브로스는 흰 구슬을 뽑는다. 즉, 에이켄이 남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둘은 콘도르를 타고 떠난다. 그리고 에이켄은 자신의 구슬도 흰색이라고 밝힌다.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젊은이들을 구하려고 한 것. 그 와중에 에리스는 호리건이 라모스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라모스를 호리건과 대립하게 만들려 함. 라모스는 호리건의 의도를 따져 묻지만 호리건은 라모스를 진정시킨 우주선에 자동 조종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에리스의 지문만 있으면 된다고 말함. 그 후에는 에리스를 버릴 수 있다고 함. 많이 도망친 뒤에 그들이 마침내 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나무가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 그와 호리건은 멈추기로 결정한다. 마지막 호흡기를 사용하기 위해 그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에리스가 결박을 풀고 도망친다. 라모스와 호리건이 에리스를 뒤쫓는 동안 벌레들이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호리건이 라모스를 배신하며 그의 배낭을 작동시킨다.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며 그리고 그를 작은 괴물들에게 죽게 내버려두고 그 순간 콘도르가 나타나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땅에 추락하며 메이스가 다치게 돼. 록은 그녀를 두고 떠나길 거부하고 그녀를 들고 가기 시작해. 에리스가 밀수선에 먼저 도착하고 빠르게 작동시켜 그것이 벌레들의 주의를 끌어. 하지만 에리스가 날아가기 전에 호리건이 그를 쏘아 죽인다. 그리고 배로 달려가 자리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벌레들의 경로에 들어간다. 벌레들은 즉시 몇 초 만에 그를 먹어치운다. 그리고 배를 향해 간다. 락과 메이스는 지금은 숨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태양이 이미 지평선에 나타난 상태에서 에이컨이 마침내 저장소에 도착한다. 그리고 핵을 활성화한다. 벌레들은 이를 감지하고 즉시 그를 향해 간다. 락과 메이선에게 배에 들어갈 기회를 주고 출발하다. 그들이 날아갈 때
에이컨을 죽이는 폭발을 보게 되다. 하지만 반지 조각도 파괴되다. 따라서 생물학적 에이전트도 파괴되다. 인류를 구하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다. 그래야 이런 비디오를 더 볼 수 있다. 시청해줘서 고맙다.